여러분,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 세계 경제 연구기관 내지는 투자은행들이 앞다퉈서 올리고 있습니다. 앞다퉈서. 그중에 말입니다. 골드만삭스는 6.5%까지 올렸습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어마어마하죠. 예, 6.5% 성장이라는 것은요, 중국 경제가 건실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중국 경제는 거대하잖아요. 5.5% 정도만 성장하면 실업률을 최소화하면서 중국 경제가 쉽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6.5%라고 이야기하니까 중국 경제가 또 호황을 누리겠다, 이런 수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만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모건 스탠리도 5.7%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비관적인 노무라조차도 5.3%입니다. IMF는 5.2%고요. 피치도 5.0%입니다. 예, 대부분이 5%를 넘는 수치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성장률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니까.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수출이 엉망이거든요. 지금 작년 10월부터 마이너스 5.8%, 11월에 마이너스 14.1%, 올 1월에는 무려 말입니다. 16.6%예요. 2월은 11.9%가 성장을 했지만 조업일수가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이틀이. 조업일수를 감안을 하면 14.5%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지금 경제가 좋아진다, 리오프닝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급상승할 거다, V자 반등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우리에게는요, 어쩌면 호재예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대 만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무역 적자가 너무 큽니다. 1월에 무역 적자가 126억 8,900만 달러입니다. 작년 내내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올해 1월이 최악이었습니다. 게다가 2월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49억 7,100만 달러. 뭔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줄어들 기미가. 문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인데, 중국 수출을 보면 작년에 대중 무역 수지는 12억 5천만 달러의 흑자 내는데 그쳤거든요. 대부분 말입니다. 대부분 적자가 많습니다. 적자가. 5월에는 10억 9,900만 달러나 적자 냈고요. 6월에도 12억 1,400만 달러, 12월에도 12억 5천만 달러까지 적자를 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월까지는 최악의 39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2월에도 1억 5,600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국이 리오프닝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경제에 기여가 될까, 이것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대목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리오프닝을 하면 좋아질 거예요. 시간을 두고 가면 좋아질 겁니다. 우리 수출도 좋아지고 또 우리 경제도 나름 조금의 탄력은 받을 겁니다. 저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우리는 많기 때문에. 전체 수출에서 말입니다. 홍콩을 우회한 수출까지 감안을 하면 30% 정도 되거든요. 30%가량 됩니다. 물론 30%보다 미칩니다. 중국의 직접 수출이 지금 23% 정도 비중이 되는 거고, 뭐 많이 갈 때 25% 가니까요. 홍콩에 대한 우회 수출은 5%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30% 비중이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서 성장률을 쭉쭉 당겨주면 우리 경제 그만큼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면 2월 10일 현재 995.16까지 떨어졌거든요.
국제 물동량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수입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배들이 바다에 엄청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예, 배들이 많이 돌아다닐수록 수출 기업들이 배를 구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올라가거든요. 2022년 1월 7일에는 5109.6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995.16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가 빠르게 회복한다.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좋아지겠죠.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늦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중국의 어떤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장밋빛 전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솔솔 나오고 있는 것도. 게다가 말입니다. 중국이 성장률을 많이 끌어올려 가면서 결국은 떠났던 외국인들을 불러 모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여기엔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중국 부채 비율이 많아서 돈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자가 안 들어오면 중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결국 말입니다. 해외 기관들이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을 자꾸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갔던 외자들을 불러 들이는 그런 역할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올 1월에 중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해외 자금은요. 176억 달러입니다. 202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자금이 중국 시장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외국 CEO들도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도 지금 중국 방문을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폭스바겐 CEO가 중국을 방문을 했었죠. 여기다가 애플 CEO 팀 쿡도 지금 조만간 갑니다. 화이자 CEO도 가고요. 벤츠 CEO도 중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중국의 연성장률이 커질 테니까 중국이 글로벌 CEO들을 초청을 하면서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요. 이게 결국은 전시효과일 가능성도 높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뭐 리오프닝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생각이에요. 리오프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이요. 전시효과와 리오프닝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국경 개방을 했기 때문에 좋아질 거예요. 이게 이제 컨테이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995.16까지 떨어졌지만 이게 결국은 또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 전체의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아주 강력하게 강하게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 생겼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아직도 큽니다. 그러나 아주 가느다라지만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다.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보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조금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단서를 가지고 전체를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까지 지표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지표가 쉽게 말하면 성하지 못해요. 쭉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이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본다는 점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